내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라고 하는 타이틀에서 공급자, 생산자, 투자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내가 그걸 쫓아야 돼요. 소비자는 내가 음, 쫓든 안 쫓든 상관없이 부여받는데 투자자, 생산자, 공급자라는 타이틀을 내가 쫓아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요즘에는 부동산이 되게 이슈가 커요. 예. 뉴스를 네, 네. 보면 부동산 어금 이런 걸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지? 커버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도미노처럼 뭐 부도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되게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겨우 사는데 전세값이 떨어지죠. 매매 가격이 떨어지죠. 근데 이것도 일부 지역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이게 또 일반 사람들 봤을 때 공포 심리감이 꽉 들어가지고 소비를 또 되게 움츠거리거든요. 오히려 일부 지역이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일부 지역에서 떨어진 만큼 내가 어때요? 돈이 현금이 흐름이 있으면 그런 걸 사야 되는데 다 그런 줄 알고 또 못 사요. 또 사람들이 내가 사면은 또 더 떨어지고 또 지켜보느라고 나중에 또 올라가느라 도 못 사고 어쨌든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할 건 아니지만 부동산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중개 사무소에 들어가서 이제 매매하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 중개 사무소에 들어가면 이 저기 브로커들이 즉 이렇게 중개를 해주신 분들이 매수인하고 매도인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매도인이 어때요? 그 지역에서 많이 물건들을 내놔야 이제 매수인이 이제 투자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물건들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예, 근데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봐봐요. 어떻게 소비자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미 소비자라는 타이틀을 부여받는 이 소비자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똑똑해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똑똑해질 건지를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 소비자들은요, 즉, 그냥 실거주자들이 나중에 점점 줄어들 거예요. 당연하죠. 나중에는 투자자들이 물건들을 보러 다니는 확률이, 비율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비자인데 이제는 뭐가 부여받았어요? 투자자에 대한 맞아. 타이틀이 부여받았는데, 이 투자자의 타이틀이 어디서 부여받았냐? 자꾸 유튜브에서 뭐 신사임당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원래는 유튜브 같은 걸 못 봤어요, 옛날에. 인터넷이 맞아. 없었으니까. 음, 근데 이 소비자들이 똑똑하게 진화했단 말이에요. 그 진화하는 게 어느 쪽으로 진화했냐? 이 소비자들이 생산자, 소비자들이 원래는 화장품만 썼는데 인쇄된 화장품처럼 그냥 쓰기만 했는데 이제는 인쇄된 화장품 팔 수도 있는 할 수도 있겠지. 생산자, 공급자로 이렇게 부여받는 거잖아요. 요즘에는 소비자 이렇게 음,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젠 투자자로 투자자에 대한 타이틀도 이렇게 부여받는 거예요. 자꾸 투자 물건에 대한 것들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어딘가 들은 거 있어가지고 부동산 이제 갔을 때 일반 그냥 소비자 실거주의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갭 그쵸. 투자라든가 뭔가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제는 뭐예요? 중개사무소 가서 보더라도 그런 물건들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진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비율이 이제는 이 인구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맞아요.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냐면 빠른 시간 안에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음, 생산자, 공급자, 투자자에 대한 타이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얘네는 나를 쫓아오지 않아요. 음, 내가 얘네를 쫓아야 돼요. 예. 그러려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뭐지? 나 의사 하려고 뭐지? 나 이런 대학에 가려고 준비했는데, 뭐지? 내가, 뭐, 공무원 가려고 준비했는데, 뭐지? 나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세부적인 어떤 그 산업에 좀 집중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하면, 뭐 대기업 들어가고, 뭐 뭘 하면 뭐, 어느 정도 직업이 있으면 좋겠지. 약간 이 문화가 옛날에 소비자 타이틀을 부여받아가지고 공급자가 얼마 없었을 때 문화인데, 아직도 이 문화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 세대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예, 그래서 예, 오늘 예. 이 영상을 봤으면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뭘로 끝내려면 소비자 타이틀에서 빨리 빨리. 공급자, 생산자, 투자자의 타이틀을 쫓으려고 빨리 헤엄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누구보다도 공격적으로 이런 영상들을 보고,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투자자면 투자자의 책들도 보고, 누구보다 더욱더 공격적으로 인셀덤 하면 인셀덤 화장품 쓰기만 하지 말고, 어떻게 공격적으로 내가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격적으로 나를 노출해가지고 마케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격적으로 이 인셀덤이라고 하는 거를 육성 사업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나 같은 분신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격적으로 내가 이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격적으로 투자자로서 내가 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딱 그러니까 산업별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 카테고리를 아예 투자자, 공급자, 생산자로 붙잡아라는 거예요. 내가 얘기는. 예.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나를 어때요? 뒤돌아보게 되는데, 아, 내가 소비자로 평생 있었으면 진화를 못 하는구나. 내가 소비자로 평생 있었으면 계속 가난할 수도 있었구나. 왜냐면 이 세상에 돈을 버는 사람,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모두 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제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해서 그 사람의 모든 면에서 더 낫게 만들어준 사람들이에요. 일론 머스크라든가 스티브 잡스라든가, 예? 여기 한국에도 이건희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자기 어떤 그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공급자로 만들고 투자자로 만들어서 더 많은 많은 것들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 핸드폰도 쓸 수 있고 갤럭시도 쓸 수 있고 노트북도 쓸 수 있고 삼성 전자제품도 쓸 수 있고 LG도 그게 다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게 편해지긴 했지만 돈은 누가 벌고 있냐?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라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는 소비자에서 벗어나서 빨리 투자자나 생산자나 공급자가 돼야 된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회를 잡는 이들이 누구고 도대체 리스크는 없을까요? 리스크요? 네. 안 하는 게 리스크죠. 안 하는 게 음, 리스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잃을 게 없어요.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냐 이거죠. 사람은 잃을 게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잃을 게 제일 무서워야 되는, 제일 잃을 수 있는 극한이 뭐겠어요? 생명 아니에요? 네네. 예, 우리가 뭘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뭔가 했을 때 잃을 게 있냐 이거죠. 예, 하지 않았을 때 아마 잃을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예를 들면 60대고 70대고 80 됐다고 했을 때 뒤돌아보면 피디님 20대 연정민 피디님한테 어떻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야, 너 어디 밖에 나가서 그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야, 그런 리스크 테이크 하지 마. 너 무조건 안전하게 거기서 꼼짝 말고 계속 그렇게 늙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면 야, 그냥 넘어지면 피 나면 닦고 일어서면 돼. 리스크 뭐가 있어? 이렇게 조언할 거. 어떻게 피디님 오히려 역으로 피디님 어떻게 조언할 거예요?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저도 이제 물론 제가 또 이 PCM을 알기 전에는 우리 애들한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정된 그런 직장을 찾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기존의 사람들처럼 그런 말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되려 더 이제 미래를 자꾸 준비하라 그러고 오히려 더 제가 이제 책을 보고도 아이들한테 우리 PCM 독서 같은 거를 네. 볼 수 있게끔 자꾸 제가 이제 권해주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보고 느끼는 게 나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애들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부모가 이런 거를 조언해 줄 때 듣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잔소리로 듣기 때문에 그냥 본인들이 느끼게 하는 게 나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처럼 그런 식의 말은 안 하겠죠. 음, 내가 이제 20대의 나라면은 더더욱 음, 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사회의 흐름 자체가 지금하고는 또 달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이렇게 이런 시대가 오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가장 현명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동기부여도 되지만 본인들이 이걸 보고도 느끼면서 미래를 보면서 또 진짜 준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그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노동의 자리도 없다라는 얘기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생계 유지도 못한다.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뭐 무슨 국가에서 젊은 사람들을 어떤 기본적인 그런 거를 도와준다 해도 그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빨리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더더욱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를 이제 어디 가서 예사롭게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 현장에 다니면서 느끼는 거예요. 특히 이제 50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거의가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에이, 이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그냥 뭐 적당히 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적당히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고, 그리고 삶이 고루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50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본인의 어떤 직업 자체가 없어진다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하면서도 준비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게, 야,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10년 후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었어요.